안녕하세요. 전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단은 점심시간 때문에 일단 제가 최대한 빨리 요점만 간단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번에 실험한 거는 다산성 모던에서의 분만 시간. 실제 국내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실제 다산성 모던이 몇 분 만에 분만을 다 끝내는지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다산성 모던에 대한 분만 시간을 알아보고 분만 시간 한번 줄여보고자 이 톨페 DCS, 엔세이드 계통의 약을 한 마리 분만하고 투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만 시간이 진짜 줄어드는지 아니면 진짜 늘어나는지 확인한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고 농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산성 모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총산자 수가 평균적으로 15도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차별로 2년간 다산성 모돈을 받은 농장의 성적을 보시면 1산차는 13.8, 2산차는 14.3, 3산은 15.1, 4산은 14.5로 이렇게 경산도에서는 15도 이상의 총산자 수를 2년간 꾸준히 유지하는 농장을 아마 다산성 모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장의 이제 사산도수를 보시면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산차별로 보면 후보동 같은 경우는 13.8도기 때문에 한 1.1도 정도 나오고요. 2산, 3산, 4산 올라가면서 증가를 하고요. 당연히 산자수가 증가하면서 증가하겠죠. 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자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산도수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산 같은 경우에는 분만 시간도 길어지고 분만하는데 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산도수는 산차별에 따라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농장 안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실제 이제 그 저희 농장에 이제 분만사인데 여기 아래 사단 두수가 있는데 이거 동영상이 재생되나요? 네. 실제 분만하고 나면 이렇게 제가 고개를 더 숙였어야 되는데 웹캠을 또 못 숙여서 생각보다 사산 두수가 많이 나오고요. 이게 모든 모돈이 한두 마리씩 나타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모돈에서 한 8마리, 9마리씩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산성 모드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간호분만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특히 후보돈이나 1산차, 2산차, 3산차는 괜찮은데 이 5, 6산차 넘어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전 그 사산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간호분만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산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질병적인 요소는 뭐 파브나 PRS가 있겠죠. 이 요소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던의 체형 관리, 뭐 BCS가 있겠죠. 당연히 과비가 되면 사산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간호분만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사산 도수는 달라질 수 있고요. 분만사 온도 또한 너무 높은 온도는 사산에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만사의 높은 온도가 분만 시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늘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만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면 사산에 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이 분만 시간에 대한 포커싱을 잡았고요. 기본적으로 사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모든 환경, 대지 유전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이제 분만 시간에 타겟을 맞춰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 모든의 분만 시간은 해외 자료를 보면 너무 이제 리퍼런스 찾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개별 돈방 자유롭게 분만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면 분만이 다 끝나고요. 총산자 수가 12두인 그 농장에서는요. 근데 분만틀을 이제 개별 분만틀에서 하면 이 자유롭게 그 분만하는 것보다는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3시간 20분 정도? 4시간인가요? 예. 5시간. 예,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총산자에서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성 모드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내의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2020년에요. 그래서 보니까 총산자 수가 16도인 농장인데 이게 태어난 순서고요. 대략적인 분만 그 인터벌이고 이게 총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면 대략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반 정도 두수는 한 40여 도를 측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각 자돈수에 대한 인터벌은 나와 있는데 이 총 분만 시간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 정도 16마리가 총산자수 16대 농장에서는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일단은 최근 논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국내 다산성 모돈이라고 하는 총산자 수가 15도 이상인 농장에서의 이제 분만 시간을 알아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산차별, 산자수별, 임신 일수별 분만 시간이 얼마나 다르고 이걸 얼마큼 관리상 포인트를 얻어서 관리상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실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분만 중에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이제 보통 마취제 같은 걸 쓰잖아요. 경방계 마취나 이런 걸 하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분만할 때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요. 뭐 통증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아서 한번 이 분만 시작된 모돈 한 마리가 태어난 자돈에 한 마리가 태어난 후에 바로 이제 이 톨페딘이라는 거를 10ml를 찔러봤습니다. 그리고 분만 시간이 주는지 분만 시간이 느는지를 확인했거든요. 이전 논문들을 확인해 보면 이 분만 중에 NSAID를 투여하면 분만 시간이 지연되거나 사산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논문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분만이 시작하고 나서는 NSAID를 투여하지 말라는 논문들도 있고요. 최근 어떤 논문들은 분만 시간을 단축시키고 쉽게 분만하고 모돈이 쉽게 회복할 수 있어서 이후 체중이나 자돈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상반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번 진행을 해본 거죠. 첫 번째 실험은 다산성 모델의 분만 시간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요. 실험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해서 분만선은 20에서 26도, 그래서 모도는 143도로 해서 임신 기간, 자동별 출생 시각, 총 분만 시간, 총산자수, 사산 미라 이런 데이터, 옥시토신이 분만 시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시토신의 투여 시각까지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이 분만 시간을 알아보고 실제 분만 한 마리 한 후의 모돈에 대해서는 톨페딘을 찌르고 이 반대쪽 이제 대조군의 모돈은 이제 그냥 셀라인만 찍어서 이 둘 사이의 분만 시간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험군은 톨페딘을 분만 출생 한 마리 하면 바로 찔렀고요. 대조군은 바로 그냥 주사용 증류수만 이렇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체별 생시 체중하고 개체별 이후 체중 이 맞은 자돈과 안 맞은 자돈에 대해서도 이후 체중이랑 그 생체중을 비교했고요. 이제 데이터는 각 태어난 자돈마다 시간을 적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적고요. 톨페딘 찌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옥시토신 찌는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한 120마리의 모돈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자돈 같은 경우는 그 중에 6마리의 모돈의 자돈만 선택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오래 걸리겠네 시간. 평균 분만 시간은 그 총산자주 14.6도인 농장에서는 3시간 13분 정도 소요가 됐고요. 최대값은 8시간 6분, 그다음에 최소값은 40분입니다. 그래서 8시간 6분 나오는 거는 총산자주가 많은 모돈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총산자주의 맥스와 최소값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평균 사상도수는 0.8도고요. 산차별로 분만 시간을 보시면 측정 모돈수 나와 있고요. 분만 시간은 2시간, 1산차는 2시간 반 정도 나왔고 산차가 진행될수록 평균 분만 시간이 증가하시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분만 시간도 혹시 맥스 값도 그 산차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산자수도 산차에 따라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사산도 증가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차별로 확실히 분만 시간은 늘어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자수에 따른 분만 시간입니다. 총산자수가 9도 이하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시간 반 정도 걸렸고요. 가장 많은 20도 이상인 같은 경우에는 3시간 30분 정도 분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낸 총산자수에 대한 평균값 나타냈고요. 사산도수 역시도 산자수가 작은 데서는 0.3도나 나타났고 총산자수가 많은 20도에서는 0.9도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산자수가 많을수록 일단은 평균 분만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알 수 있고요. 임신 일수별 분만 시간은 112일부터 118일까지 분만을 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크게 유의성 있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반부터 해서 3시간 이후로 해서 그렇게 크게 유의성 있게 나타나진 않아서 이 임신 일수에 따른 분만 시간은 크게 유의성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만할 때 보면 분만이 빠른 개체들은 분만성도 좀 낮을 때 분만을 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많이 분만하면 이제 보온등 켜고 나면 좀 뒤에 분만하는 애들은 좀 높은 온도에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분만이 빠른 애들이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취합해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톨페딘을 찔러서 분만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투여군 같은 경우에는 톨페딘을 찌른 모돈이고요. 대조군 같은 경우는 그냥 셀라만 찍은 모돈입니다. 실제 NSAID를 분만하고 난 다음에 투여를 하면 분만 시간이 지연됩니다. 30분도 지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연이 되긴 하지만 실제 실전자 수나 이 사산도수에 보면 큰 차이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일단 분만 시간이 확실히 지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차별로 비교해서 보면 좀 좀 다른 게 이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투여군에서 분만 시간이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산차는 확실히 투여군의 대조군 비교해 주시면 한 20분 정도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산, 3산, 4산에서는 더 증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산돈에서는 NSAID를 투여하면 생각보다 분만 시간을 빨리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농장에서도
이 톨페딘을 사용하는데 후보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 중에 사용을 하고요. 경산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 후나 분만 전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산차별로 이 NSAID를 투여하는 시기를 달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톨페딘을 찌른 모던의 자돈과 셀레만 찍은 모던의 자돈만을 해서 실험 두수 100마리만 태그 찍어서 실제 그 생식 체중과 폐사 두수, 이유전 폐사율, 이유 체중까지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투여군에서는 9마리 죽었고요. 대조군에서 17마리 죽어 폐사율은 한 8% 정도 감소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유 체중 역시도 생식 체중은 투여군이 더 작긴 했지만 실제 이유 체중은 한 300g 정도 더 증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모던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과 유학입니다. 분만 개시 후 톨페딘 투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확인하였고요. 이산차 같은 경우에는 모던 분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경산돈에서는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프로그램 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돈에 있어서도 이유전 폐사도 감소하고 이유층도 증가하고 있어서 톨페딘 투여가 분만 중에 투여나 분만 후의 투여가 확실히 그 모던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산돈에는 분만 중에 찌르신 걸 추천드리고 경산돈 같은 분만 후에 톨페딘 CS를 추가하시면 부작용도 없이 좋은 효과만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신다면 농장의 번식 성적이나 생산 성적, 이유전 폐사율을 개선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